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 한판 직감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네, 그리고 부산에서 오셨어요.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북강서울 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두 분이 계시니까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네. 지방선거 다가올수록 두 분 많이 바쁘시겠네요. 아유, 저 아주 마음이 졸여서 죽겠습니다. 왜요? 저희 뭐 지역 공천도 있고, 아. 네, 이제 이번에 반드시 시험도 또, 있고. 네, 반드시 다 당선을 시켜야 되는 아. 막중한 책임 때문에. 당선시키셔야지 나중에 이제 인연 총선에서 우리 위원장님의 미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감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로지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당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다. 뭐 이런 거죠. 네, 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예. 최지은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요. 예. 제가 이제 부산에서 가장 좋은 사실 지역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 구별로 좀 좋은 데는 10%로 졌고 예. 조금 안 좋은 데는 20% 져가지고 평균으로 한 15% 정도 졌거든요. 이번 예. 대선에서. 아하. 그러니까 이제 시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 찾기가 힘들죠. 안 하려고 많이 하시고. 아하. 그리고 또 우리 당은 지금 청년을 의무 공천하라고 하는데 30%. 네, 여성과 청년 30%. 예. 예. 근데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지금 뭐 육아를 해야 되든지 막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예. 이런 기초 의원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아하. 그래서 그래도 이런 할당제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지만 할당제라도 있으니까 막 찾아가서 나와라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좀 더 노력은 해보지만은 이 음. 좋은 후보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이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청년을 발굴하고 뭐 이러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부산시장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입후보여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네. 결국은 서울시장으로 결단하셨군요. 서울시장 주소만 옮기시고 출마 선언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좀 안타깝죠. 제가 부산을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박수 받으셨을 텐데 지금 예. 서울시장 출마하신 다음에 많은 이 당내 비토 세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예. 그래도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선당 후사한 것이고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예, 희생을 하려고 아마 나갔던 것이 아닌가 아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송영길 대표 출마를 앞두고 민주당 내 반발이 막 굉장히 거센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뭐 앞으로 불출마하겠다, 후보 양성해야 된다, 네, 뭐 예. 386들 불출마하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가셨는데 그렇죠. 586.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시장에 나오시니까 충분히 예. 그럼 대선 패배의 책임은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송 그래서. 대표님 입장은 당시 정말로 모두 내려놓고 절에 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서울시장을 나가달라라고 해서 지금 우리 후보가 그렇게 없냐 득표율이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냐 이러고 진짜 희생하려는 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단을 하신 만큼 이 모든 것도 다 본인이 뚫고 나가셔야 되는 알겠습니다. 무게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아까 선당 후사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당한테는 뭐 선당은 한 건 맞겠지만은 저 이제 시민들이 뒤로 밀렸다. 선당 후민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이 진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처리한 강행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법률들, 거기에 또 핵심으로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계셨던 거고, 네.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도 있으시고 586 용태론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는 당에서는 선당일지 모르지만 예. 시민들이 보기에는 웬 갑자기 송영길 대표야? 서울 시민들 보기엔 기분 나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선당 후민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는 주로가 아니라 전부 다 이낙연 당대표, 이낙연 대표에게 책임을 물리는 거 아니고 이제 사실관계만 바로 잡으면 네네. 이낙연 대표 때 그 소위 말하는 임대차 3법 포함해서 그렇죠. 다 통과가 됐고, 송영길 대표가 들어오고 나서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종부세 등을 민주당 내 반대를 무릅쓰고 약화시키는 역할,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그냥 기록으로만 남겨놓습니다. 이게 뭐 그렇긴 잘났다고 한데 논쟁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이제 그냥 대표라고 그런 하는 정도다.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고, 결국에는 그 이낙연 대표 때 이루어졌는지 그 송영길 대표 때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이 사실 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크 가지겠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송영길 대표 체제 이재명 후보가 실패한 것이고 결국 부동산도 실패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론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연스럽게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좀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그래서 여야 지방선거
당 내부 논란 쉽게 정리될까 요 부분입니다. 송영길 대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일단 논란이 잘 정리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서울 당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잘 수습될 수 있을까요? 그 반대하는 민주당에서? 분들의 대안은 뭐예요, 그럼? 저는 이게 수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뭐 이 송영길 대표 자체라기보다는 이 절차나 뭐 왜 송영길 대표를 우리가 추대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뭐 경선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을 내자라는 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이라고 나오면은 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서울이든 부산이든 결국은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 구청장들 예. 그리고 시구의원들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본인의 지금 그 생사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득표율이 높은 사람과 같이 뛰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도 굉장히 어렵지만 서울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서울에서는 좀 박주민 의원이 나오나요? 박영선 의원하고? 저는 박주민 의원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박영선 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박주민 의원, 뭐 김진애 의원도 그렇고 전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 경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그 중에서 1등하는 분이 나가시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룰이 있을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50대 50 룰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 권리당원 투표와 50% 여론조사 확정된 게 아니고 또 그런 바뀔 수가 있습니까? 룰 자체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기본적으로는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요. 네. 지역에 따라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당 지도부나 선관위에서 예. 조정할 수 있죠. 예.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예.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50대 50 그냥 합니다. 경기도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50대 50으로 갑니까? 아니면 100% 여론조사로 갈 분위기인가요? 당내 그건 기류. 당내 기류는 글쎄 좀 약간 아직은 모르는 분위기라고 보는데. 정말 모르십니까? 예, 아니 실제로 김동연 대표, 이제 김동연 후보를 제가 일방적으로 편들 생각은 없는데 예. 김동연 후보가 이번 기회에 대선 주자로 정말 무뚝 서고 싶으면 50대 50을 받아서 이기면 경기도지사가 되는 것도 훨씬 쉬워지고 아하. 되고 나서도 이 당내 리더십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지금은 내가 바깥에서 들어왔으니까 권리당원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권리당원도 어쨌거나 경기도에 있는 권리당원들은 그 지역에서 민주당 사람이 국회의원 되길 바라거든요. 도지사가 되길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까지 생각하고 내가 받겠다라고 과감하게 던지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치적 이런 자산이 말씀을 커질 드리고 것이다. 싶습니다. 네. 다음에 송영길 대표 이제 출마하셨는데 그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비판 많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들이 그 당 유력 전 당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이기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좀 설득력이 있다고 근데 보세요, 진 작가님? 예.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참신한 분이 바깥에 없습니까? 뭐 혹시-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거겠죠, 뭐.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 아니지 않을까요? 뭐 어떤 교수님 이름도 나왔기는 아, 하는데 그래요? 예,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얼마만큼 고려가 되는지 모르겠고 예. 사실 이낙연 대표 이름도 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아. 그 득표율 측면에서는 이낙연 대표님도 굉장히 높고 오히려 네. 송 대표님보다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좀 이낙연 대표님 카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점은 이제 이 대표님이 하시고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같이 돕고 이러면서 정말 멋진 원팀으로 나오는 네.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또 서울시장 안 좋은 나오실 케이스는 경우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이 좀 분열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도 흡수를 할 수가 있고 예.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본인도 호남 출신이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실 것 같고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층도 흡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내가 적합하다 이렇게 아마 본인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근데 뭐 개파 싸움에 대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송영길 그러면 벌써 이재명기다. 네. 이낙연 그리고 친문 쪽에서 좀 그 뭐랄까 견제를 좀 하고 있는 네. 이런 모양이라서 이게 대선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아직도 앙금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약간 그 외부에서 그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과장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하.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개파 싸움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 국회의원들 중에 찬성 반대하시는 분들도 예. 뭐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지역 이렇게 좀 고루 분포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습니까? 서울은 송영길, 경기 김동연 카드를 이재명 후보가 직접 딱 정리를 했다 이런 것도 기사화되고 있던데. 네, 이재명 사실 뭐 후보 아니라고 얘기를 본인이 했는데. 아니라고 밝히셨으니까 예, 뭐 아닌 걸로? 본인 아닙니다. 그러고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넘어가 보면 자, 국민의힘 그 대구 국민의힘 대구 또 경기가 일단 주목받고 있는데 대구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또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가세하면서 판이 커졌어요. 무엇보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 도착했을 때 이제 대구의 지역 인재들도 양성하는데 좀 영향력을 그러니까 어떤 좀 힘쓰고 싶다 이런 말을 한 뒤에 이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대구시장 판 어떻게 될까요?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까지. 아니 유영하 변호사도 그러면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로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무소속으로 하시는 건지 국민의힘으로 하시는 건지 소속은 당원인지 여부 지금 지금 당원이에요. 당원인지 국민의힘 여부가 당원이에요. 그렇게 당원인데 됐는데 무소속으로 나갈 수는 없는 아니 거죠. 그럼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단순히. 경선을 하실 텐데 예.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글쎄 제가 아직까지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가 특히 이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예.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고 박근혜의 강을 건너려고 부단히 지금 2년 3년 사과까지 하고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 가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와중에 예. 다시 한번 박근혜 후광을 얻어서 뭔가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구태 중의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막 직접 맡고 후원회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러면은 좀 상황이 좀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영향력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 대구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분명히 있죠. 거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네. 그것이 대구시 전체를 좌우할 만큼의 거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구 시민들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홍준표 의원이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네. 감점을 하더라도 10%. 예, 네. 감점을 받더라도 좀 넉넉하게 1등을 하는 예. 그 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유력하게 점쳐지긴 했지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심판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김재원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 것이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김성애 소장님 쓱 웃으셔가지고 예, 저도 왜 웃는지 알겠는데 마지막에 약간 아니 거론한 인물들이 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사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갑자기 웃었어요. 심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뭐 정치적 소명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이 조금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구시장 국민의힘? 조금 재밌는데요. 예. 그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내가 더 이재명이랑 가깝다. 예.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내가 더 친하다. 내가 더 오래 했다. 다 예. 이재명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그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는 대구는 윤석열 후보를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예.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소환되고 있거든요. 아하.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 취임덕이라고 불릴 만큼의 그 낮은 지지율과 인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반론해 주세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깐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의 깐부 김재원 이러셨는데요. 그런데 그 한 분이시고요. 다른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아이고 홍준표 유영하 의원이 변호사라든지 윤석열의 후광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아니 이게 실제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뭐 후보 거기 출마하는 여러 후보들이 이상하게도 거기 윤석열의 이름은 빠져 있다. 뭐 그런 분들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 가운데 또 김태흠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하고 이제 원내대표 경선은 이제 권성동 의원으로 단일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이핵관? 저는 이해관이 아닙니다. 일단 무슨 말? 그럼 선긋기 하고 계시네 벌써. 벌써 별로 이준석 대표 안 가깝습니까? 아니요. 뭐 제가 가깝다고 해서 뭐 이준석 대표 가깝게 느껴주는 건 아니니까. 뭔 일이 뭐 있었군요 이렇게. 최근에.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뭔 일도 없습니다. 예, 사실. 알겠습니다. 충남지사로 그러면 김태흠 의원이 지금 정리된 분위기인가요? 당내. 그거는 아니겠죠. 왜냐면은 그런가요? 뭐 당연히 지금 이제 대표 입장에서도 지사급으로 되는 지방선거 출마자 같은 경우에는 예.
다른 출마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당장 정리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아하. 실제로 이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에도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셨던 이력이 있으시고 그렇죠. 꽤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의외로 다들 이제 많이 놀랐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출마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거야말로 정말 끝까지 알 수 누가 없다. 나올지 모르고 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유일하게 모르는 게 원내대표 선거 결과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하나 모르는 그 정도로 이제 정치권에서 들을 얘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어렵다. 여기가 예. CBS인 거 혹시 알고 오셨어요? 네 알고는 있는데요. 네. 농담, 예. 농담. 그 정도는 어렵다. 네. 비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하나님 후보로는 죄송합니다. 저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 국민의힘 그 지사 후보로 거의 또 유력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 판세 어떻게 그렇다고 보세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언론 기사에 이제 김은혜 의원도 출마가 점쳐진다는 얘기가 제가 막 들어오기 방금 전에 그래요? 또 본인 기사를 의사를 봐가지고 밝히신 건 아니고 그런 거 언론의 같- 추측 아니 본인이 밝히셨다는 밝혔다고? 식으로 아하. 뉘앙스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 뭐 끝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 당연히 지금 유승민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은혜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히신다 그러고 뭐 심재철 전 의원도 계시고 뭐 이렇게 계시다 함진규 보니까 전 의원도 네. 있고. 뭐 그냥 정리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경선을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예. 유승민 전 당선 의원이. 되겠네 그냥. 뭐.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광역회의 하는데 대구지사장 홍준표, 경기도지사 유승민 물론 다 이긴다는 전제는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경기도 출마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이 좀 불편해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또 여의도에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 환영하지만은 않는다. 예, 김은혜 대변인에게 제발 좀 출마 좀 하시라라고 강권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좀 현실적인 흐름이 잡히는 모양이네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 당내 취재를 많이 해오신다면 와주세요. 그 네, 오늘 취재가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시는 것 취재가 안 같아서. 닿는 선이 좀 있어가지고요. 취재의 부족이 아니지. 눈은 아는데 입은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소리보다. 예. 아닙니다. 아, 섭섭해요. 예, 알겠습니다. 알면서 얘기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정신이 되려면 이렇게 가끔은 이게 지르는 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심정치 사고도 않으면. 사고도 좀 치고. CBS에서 크게 질렀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주제는 짧게 코멘트하고 가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정 공백 없이 가능할까? 요 주제인데요. 좀 예비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또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이건 그냥 뭐 당선인이 뭐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예. 무리가 되지만은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게 해줘라. 예. 예. 자, 김성현 소장님. 예, 하게 해주고 있죠. 모든 것은 하게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예비비까지 집행하는데 합참 옮기는 등 안보에 문제가 있는 항목들이 삭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건 인수위도 좀 적절한 수준에서 그리고 이게 누구도 5월 10일에 갑자기 짠하고 용산을 집무 시작 못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가면서 신중하게 안보 문제인 만큼 좀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을 잘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 김재섭 비대위원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파악하시기에 왜 이렇게 서두르신지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 이게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면 안 네. 되는 내용입니다. 아, 이거는 그래요? 여러 번 사실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다 실패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국정 공백 없이 가능할까가 아니라 예. 국정 공백이 없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국정 공백에 대한 그 우려들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이라는 게 집무실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 경호도 있고 온갖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하면 되는 건데 예. 딱 5월 10일 아주 못할 것처럼 얘기한다. 5월 10일 날 안 되면 영원히 못한다. 네. 이건 사실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근거는 없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최진 위원장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도 진 작가님 말씀에 완전 동의를 하는데요. 예. 이 금액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예. 뭐 5월 10일 말고 5월 15일
15일 날 가거나 예. 6월 10일 날 간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데 예. 이 뭐 국방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든지 시간이 필요한데 왜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게 과정도 그렇고 예. 이상한데 사실 이분이 이 당선인이 옮기겠다는 게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통이 소통 방식이고 음. 이 이전하는 것 자체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한 가지 소통을 보여주는 예인데 예. 주소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번에 극명하게 소통 잘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김재수 PD요. 얘기했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소통 할 방식이 말이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방어가 궁색하다고 예. 이거 하시는데. 아닙니다. 공색하지 않아. 얘기해 보세요. 아니, 네. 저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끝입니까? 지금 실제로 잘 하고 계시고 예. 예, 무리 없이 추진하고 계시고 예. 그 딱 정해진 날짜에 국민들께 약속한 바를 지킬 거다. 예. 기대하셔도 좋다. 자, 그렇게 약속은 정리됩니다.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것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았고 감동받았으니까요. 예. 경호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 당선자가 안전하게 집무실을 옮기실 수 있는 최적의 날짜를 뽑는 것이 중요하지 5월 10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서의 약속을 이르기를 지키자. 이게 또 당선인의 믿음은 보이지 거니까. 않는 것의 실상이라 갑자기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믿음 믿습니다. 예. 일단 뭐 한남동 공간으로 간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 1차 예비비가 이제 10억 원 수립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세종시 대통령 제2관저라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말씀드릴까요? 세종시에 또 이제 이렇게 수도 이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판단이신지 최지은 위원장님?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예 세종시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예. 대통령 때부터 우리 수도를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했지만 예. 정부는 갔는데 청와대가 남아 있으면서 청와대 국회가 남아 있으면서 반쪽짜리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청와대를 나오시려고 하시면은 네. 사실 청와대와 용산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세종시로 가시는 것이 교통 혼잡이나 뭐 여러 측면에서 오히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청와대를 나오면서 이제 국정 공백을 없애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네. 뭐 안보 문제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애초에 그 검토한 내용이라고 했었잖아요. 용산에 검토한 내용 중에 옵션으로 잘 잡고 거기다 알고 보니 국보나 안보 문제에서 특히 용산이 괜찮더라 하는 판단이 쓴 거거든요. 세종은 예. 사실 안보 문제에서는 사실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도 일단은 용산으로 결정을 했고 안보와 국정의 공백이 전혀 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용산이라 그러면 빠르게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종은 다 나중 얘기고요. 그렇군요. 일단 내일 국무회의에 집무실 예비비 안건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이전 문제 좀 가셔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직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